조개꽃 장식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은 그 뒤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알았지만 그때 내가 딱 그것이었다. 아니, 나는 심지어 꽃도 아니었다. 벽에 붙은 채 존재조차 잊힌 복제화나 장식품 같았다. 멀거니 서서 좋은 옷을 차려입은 소년 소녀가 춤추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파티가 열린 곳은 교회도 학교도 아닌 오래된 홀인지 공회당인지 묘하게 어중간한 인상을 주는 장소였다. 아버지 사업이 실패하면서 가족과 함께 도망치듯 북쪽으로 이사온 직후였던 나는 아직 친구가 없었거니와 내 이름과 존재를 아는 사람도 아마 거의 없었을 것이다. 낯선 상대방에게 춤을 신청하려는 별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분명했다. 애초에 예쁜 드레스 같은 게 있지도 않았다. 그때 내가 입고 있었던 것은 유일한 외출복인 할아버지 장례식 때 맞춘 칙칙한 검은 원피스였다. 옷깃에 코르사주나 브로치를 단다든지 리본이나 꽃으로 머리를 장식한다는 소녀다운 발상도 없었다. 어머니도 아버지와 함께 생활 기반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터라 내게 신경을 써줄 여유가 없었다. 당시 걸핏하면 감기에 걸리고 열이 났던 나는 원피스를 맞추었을 때보다 살이 빠져 원피스 어깨가 축 늘어진 게 꼭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어색해 보였다. 어쨌거나 진짜 악단이 와서 따분한 왈츠를 연주하고 있었다. 아마추어 악단인지 음정이 별로 맞지 않는 연주가 끝도 없이 이어졌다. 눈앞에서 춤추는 아이들은 마치 유리 너머로 보이는 풍경처럼 현실감이 없었다. 나와 다른 아이들 사이를 투명한 벽이 가로막아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느낌이었다. 당시 책을 제외한 내 보물로 하얀 오르골이 있었다. 뚜껑을 열면 새된 소녀의 기도가 흘러나오면서 헝겊으로 만든 남녀 인형이 빙글빙글 돌며 춤추었다. 눈앞에서 빙글빙글 도는 소년 소녀도 그 인형과 마찬가지로 얼굴이 없었다. 갑자기 시야 끄트머리로 한 소녀가 들어오는 게 보였다. 추운 시기였다고 기억하는데 이상하게도 내 기억에 남아있는 그녀는 무척 가벼운 차림새로 여름옷 같은 얇은 소재의 흑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주위 풍경과 동떨어져 말 그대로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신발을 신고 있었다는 기억조차 없다. 그녀를 처음 본 인상을 잘 표현 못하겠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야성이 들어왔다고 할지 바깥 외치기 왔다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빙글빙글 도는 헝겊 인형 같은 그 밖의 다른 사람들과 너무나도 달랐다. 연보에 따르면 당시 그녀는 이미 본격적인 춤 지도를 받고 있었다. 그런 그녀가 어째서 그런 모임에 얼굴을 내밀었는지 지금에 와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녀를 봤을 때 받은 그 강렬한 느낌, 뭔가 옳은 것이 들어왔다는 느낌은 지금도 내 안 어딘가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홀린 듯 그녀를 쳐다보는데 그녀 쪽도 방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뭔가를 찾듯 방 안 사람들을 찬찬히 바라보던 시선이 내게 멎었다. 눈이 마주쳤을 때 딱 소리가 난 듯했다. 사람의 시선이 맞부딪히면 정말 이런 소리가 난다. 그녀는 조그맣게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를 납득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스르르 내 앞으로 왔다. 정말로 공중에 약간 뜬 것처럼 소리도 없이 일직선으로 다가왔다. 나는 놀랐다. 누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처음 보았다. 날아왔다는 말이 떠올랐다. 혹시 내 눈에만 보이는 유령이 아닌가 싶었을 정도다. 바로 앞에 그녀의 얼굴이 있다. 그녀의 눈은 이상야릇한 색을 띠고 있었다. 그 눈으로 쳐다보니 어째선지 부끄러웠다. 그녀는 내게 딱 한마디 했다. 나랑 춤추자.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순간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누가 딱 부러지게 춤을 청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내가 춤을 출 수 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 그녀의 얼굴을 멍청하게 응시하고 있으려니 그녀는 얼른 하며 내 손을 잡고 달려갔다. 내 손을 잡은 그녀의 손은 의외로 셌다. 굳건한 신념 같은 게 그녀의 손을 통해 내 안으로 흘러들었다. 우리는 훈김으로 가득한 방 안에서 텅 빈 복도로 나왔다. 그녀는 내 손을 끌고 아무도 없는 어둑어둑한 복도를 거침없이 나아갔다. 여기가 좋아. 비쳐드는 빛이 좋거든. 자, 춤추자. 뒷문에 가까운 산득한 복도였다. 벽 아랫부분이 유리창이라 그것으로 힘없는 햇살이 비쳐든다. 지금은 그녀가 그곳에서 춤추고 싶어 했던 이유를 알 것도 같다. 벽 아랫부분으로 비쳐드는 빛은 복도의 기다란 직사각형으로 빛의 스테이지를 만들어냈다. 후년 그녀의 무대 중에 바닥에서 희미한 빛을 발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보니 그때 생각이 났다. 그 빛에 잠시 넋이 팔려 있었지만 나는 이내 조심스레 머뭇머뭇 말했다. 이런 거 이상해. 뭐가? 그녀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우물쭈물했다. 춤은 남자랑 여자가 추는 거잖아. 우리 둘이 추다니 이상해. 어머, 진짜 그럴까? 여자들끼리 추면 안 돼? 혼자 춰도 안 되는 거야? 그녀는 노래하듯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춤추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춤춘다는 것도 모를 만큼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시작했다. 어린애가 천진난만하게 펄쩍펄쩍 뛰는 듯한 점프, 점프, 점프. 회전하고 멈추고 다리를 들고 또 멈춘다. 다양한 포즈가 연속 사진처럼 허공에 새겨져 간다. 힘을 빼고 고개를 숙인 채 축 늘어져 있다가 또 몸을 쭉 뻗어 점프. 마치 음악을 보는 것 같았다. 그녀의 어깨에서, 종아리 라인에서, 한껏 뻗은 손가락에서 멜로디가 들려와
겨울철 복도를 가득 메웠다. 육체의 스피드가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그녀의 영향도 있어서 성장한 뒤 다양한 춤을 보았다. 몇십 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인재라는 발레 댄서에 이미 전설이 된 댄서, 각 발레단의 주역 무용수. 인재라 불리는 댄서들은 예외 없이 타고난 육체의 속도가 탁월했다. 그들은 그저 서 있기만 할 때도 몇 발짝 걸을 때도 빨랐다. 그들의 스피드를 보다 보면 다른 댄서의 움직임이 터무니없이 느려 보인다. 그러면서 포즈 하나하나가 스톱모션처럼 눈에 뚜렷이 새겨진다. 더없이 빠른 속도로 춤을 출 때도 표정이며 포즈가 안정적이다. 10중 8구 빠르게 춤추고 있다는 의식조차 없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그 춤이 필요로 하는 바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평소에도 가령 가만히 앉아 차를 마실 때도 몸속에서 들리는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언제나 정지하고 있을 때조차 영원히 춤추고 있다. 나랑 춤추자. 어느새 나는 그녀와 손을 잡고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환호성을 지르며 함께 빗속에서 깡충깡충 뛴다. 두 소녀의 점프, 점프, 점프. 팔을 축 늘어뜨리고 엉덩이를 낮추고 오랑우탄처럼 걷는다. 나 없다 메롱하며 혀를 쏙 내민다. 몸이 그렇게 가볍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더없이 해방되었다. 기쁨이 느껴지고 음악이 들렸다. 내가 그런 식으로 춤출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때뿐이다. 왜 그때 나한테 춤추자고 했어? 학창시절 그녀에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 당시 그녀는 이미 신예 댄서이자 안무가였다. 유럽과 미국에서 화제를 모아 개견 의뢰가 끊이지 않았고 영화의 카메오 출연도 정해져 있었다. 그때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의아한 표정을 띈 채 돌아보았다. 그때 왜 딱 한 번 같이 춤춘 적이 있었잖아. 겨울이었어. 텅 빈 복도에서. 그 건물 뭐였을까? 네가 벽에 꽂 장식이었던 나를 데리고 나왔어. 초면인 나한테 곧장 다가왔잖아. 아, 그녀는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다. 그녀는 평생 담배를 피웠다. 그거 꿈 아니었구나. 뭐? 나도 모르게 되물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꿈을 꿨어. 같이 춤출 파트너를 찾는 꿈. 긴 복도를 걸으며 차례차례 문을 열어 안에서는 파티를 하고 있고 파리가 앉을 것처럼 느릿한 왈츠가 흐르고 있고 다들 자기 파트너랑 춤추고 있어. 하지만 내 상대는 못 찾겠는 그런 꿈. 그녀는 잠자코 허공을 보고 있었다. 겨울날 카페였다. 어째선지 그녀와의 추억은 죄 겨울철이 배경이다.
그런데 꿈속에서 딱 한 번 같이 춤춰준 여자애가 있었어. 검은 옷을 입고 벽 근처에 서 있었어. 아, 저 애라면 나랑 춤춰줄 거야. 그런 확신이 들어서 같이 춤췄어. 꿈이 아니었구나. 그녀가 또다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 어쩐지 나까지 그게 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녀의 꿈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으면서 내 머릿속에 기억으로 새겨진 것은 아닐까. 하지만 친구로 지낸 지 오래되기는 했어도 그녀와 만난 횟수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처음 만났을 당시의 이야기를 한 것은 그때뿐이었다. 말 그대로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그녀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지만 당시 나도 학생 신문 기자로 활동하던 중이었다. 그 뒤 선배 소개로 전국지에서 아르바이트하게 되어 몇 년 일하다가 얼렁뚱땅 취직하게 된 터라 그녀와 스케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 그때 너 이런 거 이상하다고 했지. 그녀가 생각났다는 듯 말했다. 춤은 남자랑 여자가 추는 거라고 말했어. 난 진짜 그럴까 하고 대답했고, 여자애들끼리 춤추면 안 되느냐고. 새 담배에 불을 붙인다. 그 뒤에 생각해봤거든. 아닌 게 아니라 춤을 청한다는 건 옛날부터 구애를 의미했고 같이 춤춘다는 건 한 쌍이 됐다는 증거지. 동물도 새도 화려한 외모로 구애의 춤을 추는 건 수컷 쪽이야. 하지만 난 남이 추는 춤을 보고만 있는 건 싫어. 누가 춤을 청해주길 얌전히 기다리고 있는 건 싫어. 내가 추고 싶을 때 언제든 춤추고 싶어. 너 같으면 이 세상에 너 혼자만 남아도 춤출 것 같아. 무심코 그런 말을 한 나를 그녀가 평소답지 않게 매서운 눈초리로 돌아보았다. 글쎄, 그럴까? 아니야? 글쎄, 역시 누군가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걸? 너라면 얼마든지 있잖아. 거물 영화 감독이 그녀의 다큐멘터리를 찍는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그럴까? 글쎄, 모르겠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살짝 웃었다. 몇 년 뒤 그녀는 고전적인 발레 음악을 테마로 한 충격적인 문제작을 선보이며 무연기의 센세이션을 일으켜 안무가로서 명성을 확립했다. 초대받아 공연을 보러 간 나는 이때 그녀가 한 말을 떠올리고 있었다. 남이 추는 춤을 보고만 있는 건 싫어. 누가 춤을 청해주길 얌전히 기다리고 있는 건 싫어. 무대의 모든 동작에서 그녀가 부르짖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숨막히리만큼. 거부 반응도 비판도 어마어마했지만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이들도 많았다. 저명한 비평가가 그녀를 옹호하고 높이 평가했다. 나도 어쨌거나 기자로서 무대 비평 코너를 담당하고 있었다. 내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서서히 인정받는 중이었고 다른 잡지에서 칼럼을 써보지 않겠느냐고 제안이 들어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무대에 관해서는 어쩐지 쓸 수 없었다.
내 무대 리뷰는 써주지 않는구나 하고 그녀가 농담처럼 말한 적도 있었다. 쓸쓸한 늦가을 밤 그녀가 파리에서 공중전화로 연락을 해왔다. 거리의 소음과 빗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쓰기 쉽지 않단 말이야. 나는 대답했다. 너무 온갖 게 머리에 떠올라서 글이 안 써져. 다 표현을 못하겠어. 지면에 전부 담을 수 없을 것 같아. 왜 그런지 객관적으로 못 보겠지 뭐야. 그 이전에 냉정하게 무대를 볼 수 없는 걸. 나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하긴 그럴지도 모르겠네. 어쩐지 기뻐하는 목소리였다. 그래, 나는 끝내 그녀의 무대에 관해 한 번도 쓰지 않았다. 몇 번 쓰려고 해봤지만 그때마다 실패했다. 이후 발표된 그녀의 어떤 작품도 나는 냉정하게 볼 수 없었다. 여자로 사는 슬픔, 여자로 사는 노여움, 인간이란 동물의 슬픔, 교활함, 착잡함, 때로는 폭력적이고 잔혹한, 때로는 낭만적인 공범자, 때로는 오만하고 허영심 가득한, 그러나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 없는 남녀라는 관계. 그런 말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것을 글로 표현하려 하면 더없이 진부하고 기만적으로 느껴져 나중에는 속이 메스꺼워질 지경이었다. 원색적이고 찰나적인 것이 느껴지는 한편으로 그녀의 무대는 우화적이고 정밀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웠다. 언뜻 보면 무질서해 보이는 군무, 고통스러워하는 듯 보이는 그로테스크한 움직임, 우아함과는 거리가 먼 동작 하나하나가 무대를 보는 관객의 몸속에 쌓여 이윽고 감정의 홀수선을 넘어 흘러넘친다. 아름다운 것은 추하다. 추한 것은 아름답다는 말을 재현하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댄서라는 직업의 행복과 불행, 환희와 절망이 반전되어 빛나는가 싶으면 어둠에 잠긴다. 그녀 자신이 무대에 등장하지 않아도 그녀의 존재가 늘 느껴졌다. 무대에서 춤추는 남녀의 그림자가 되고 분신이 되어 무수한 그녀가 무대 위에 있는 듯했다. 정신이 들어보면 나도 무대에 있었다. 어느새 무대 위에서 과거 그녀를 만났던 소녀가 되어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기묘하게도 그녀는 예전의 소녀 모습인데 나는 성장한 지금 모습이다. 어두운 무대 위에서 모두가 춤추고 있다. 흰 의상을 입은 남녀 10수명이 한데 뒤섞여 춤추고 있다. 격한 동작이건만 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다. 무성영화처럼 움직임만 보인다. 축제처럼도 폭동처럼도 보인다. 댄서의 행복은 춤출 수 있다는 거야. 그녀는 포즈를 취하며 말했다.
댄서의 불행은? 내가 묻는다.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는 남녀 사이를 애써 빠져나간다. 춤출 수 없다는 거. 그녀는 가볍게 점프했다. 난 처음부터 춤출 수 없는 걸. 춤출 수 있었던 건 너랑 같이 추었던 그때뿐. 몸은 계속 무거워지기만 하고 점프를 해본 지 오래됐어. 나한테 춤을 청한 사람은 너뿐이야. 어머, 그렇지만 넌 같이 춤출 상대를 찾았잖아. 그녀가 노려본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결혼은 했지만 그이와 춤춘 적은 한 번도 없는 걸.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황홀경에 빠진 것도 같고 허무하게 보이기도 하는 남녀의 표정이 눈에 들어온다. 댄서의 고독은? 나는 물었다. 무대는 이렇게나 넓고 이렇게나 불안감이 들게 하는구나. 여기 서서 춤추다니 얼마나 고독할까. 나도 모르게 두 팔을 문지르고 있었다. 조명이 눈부시건만 선뜩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잠깐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러게 고독해. 그렇지만 외톨이는 아니야. 모순되지 않아? 내가 묻자 그녀는 그 자리에서 빙그르르 회전했다. 봐, 돌고 있는 건 나야. 하지만 돌리고 있는 건 내가 아니거든. 선문답이네. 내가 콧바람을 불자 그녀는 웃었다. 그렇지만 사실인걸. 기본 동작인 아라베스크. 아름다운 댄서는 흔들림 없이 정지할 수 있다. 왜 그때 나한테 춤추자고 했어? 맨날 그것만 묻네. 그녀는 포즈를 풀지 않고 대답했다. 나는 어물거렸다. 기뻤거든. 이상했거든. 나도 기뻤어. 이 애는 틀림없이 날 봐줄 거란 생각이 들었어. 난 아무것도 못 썼잖아. 아마 앞으로도 네 무대 리뷰는 못 쓸 것 같아. 괜찮아. 보고 있다는 걸 아니까. 어느새 나는 객석으로 돌아와 우레 같은 박수를 보내는 관객 틈에 있었다. 신문사를 그만둔 해 첫 책을 출판하게 되어 작은 파티를 열었을 때도 그녀는 일본 공연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꽃다발을 보내주었다. 카드를 찾아보았다. 작은 은빛 카드. 늘 보고 있을게. 늘 보고 있어줘. 그녀가 고등학생에게 댄스를 가르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 그녀는 담배를 피우며 학생들이 활기차게 춤추는 모습을 온화한 웃음을 띠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워낙 바쁜 터라 직접 지도할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도 그녀가 나타나면 현장 분위기가 확 바뀌고 아이들 눈이 반짝인다. 그곳에 그녀가 있다는 것만으로 특별한 공기가 흐른다. 그녀는 결코 언성을 높이는 법이 없다. 늘 냉정하고 명석하고 아주 약간 허공에 떠 있다. 이상야릇한 색깔을 띤 그녀의 눈은 그저 한결같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춤을 추고 홀로 시대를 내달려 그 육체의 스피드와 함께 가버리고 말았다. 나랑 춤추자. 그래, 그녀에게서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은 것은 겨우 일주일 전이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날이었음을 나중에 알았다. 그곳 날씨는 어때? 다음 주부터 또 투어를 떠나지 뭐야. 미국은 담배를 못 피우니 괴로워. 나중에 또 나랑. 그녀는 음성 메시지를 단숨에 녹음했다. 이동 중이었던 듯 마지막 부분은 끊겨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취재하러 오스트레일리아에 가 있던 터라 그녀의 음성 메시지뿐 아니라 부고도 뒤늦게야 받았다. 검사 결과를 듣고 일주일도 채 못 돼 죽었다는 말을 듣고 경악했다. 성대하게 거행된 연결식과 별도로 고향에서 따로 고별식을 한다는 말을 듣고 참석했다. 그날 역시 겨울이었다. 바람은 불지 않았지만 땅속에서 냉기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햇살만은 맑게 갠 하늘에서 쏟아져 포근했다. 고별식에 참석하고 나와서도 어째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지금도 그녀는 투어 중이고 또 전화가 걸려올 것만 같았다. 그리운 북쪽 도시. 부모님은 내 대학 입학과 동시에 다시 이사해 지금은 이곳에 아무도 없다. 어린 시절 기억을 되살려 정처 없이 걷다가 문득 멈춰섰다. 크고 고색 창연한 콘크리트 건물. 본 기억이 있다. 건물 주위에 트럭 몇 대를 내놓고 안에서 낡은 기기를 내오는 중이었다. 파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작업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 죄송합니다. 여기 뭐 하시는 건가요? 남자에게 묻자 철거하는 겁니다. 재개발 계획 때문에요 하고 서글서글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원래는 제사 공장이었답니다. 한동안 공회당으로 사용했는데 누전이 심각해서 얼마 전 작은 화재가 났거든요. 이대로 두면 위험하다고 말이죠. 제사 공장. 그랬나? 어중간한 인상이 옳았던 것이다. 머뭇머뭇 부탁했다. 실은 어린 시절 여기가 공회당이었을 당시 온 적이 있거든요. 오랜만에 왔는데 옛날 생각이 나서요. 잠깐 안에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인심 후한 남자는 선뜻 허락해 주었다. 그러시죠. 작업도 거의 끝났으니 정말 잠깐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남자들을 뒤로 하고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서늘하고 어둑어둑하다. 높은 천장은 거무스름하게 찌들었다. 원래는 흰색이었을 벽이 회색이 다 됐고 바닥도 때가 탔다. 가장 큰 홀을 들여다보았다. 아마 여기서 파티가 열렸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인상과 비교해 어찌나 아담한지 놀랐다. 녹슨 창틀,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창유리,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새겨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복도를 나아갔다. 발소리가 또각또각 유난스레 크게 울린다. 그곳은 지금도 있었다. 벽 아랫부분에 난 창으로 가을 햇살이 안쪽까지 비쳐든다. 아주 긴 직사각형을 그리는 빛의 스테이지. 그 속에 살며시 발을 들여놓으니 발이 따뜻해졌다. 소녀들의 환호성이 들린다. 그쪽을 돌아보자 두 소녀가 홀에서 뛰쳐나와 손을 잡고 달려왔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소녀와 가벼운 흑색 옷차림의 소녀. 나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그래, 그녀는 줄곧 찾고 있었다. 시대를 달려나갈 자신과 나란히 달려줄 파트너. 자기 존재를 인식해주는 누군가. 세계의 종말에서 춤출 때에도 자신을 보고 있을 누군가를. 소녀들이 빛의 스테이지로 뛰어든다. 손을 잡고 점프, 점프, 점프. 두 아이는 나를 물끄러미 응시하며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 나랑 춤추자. 좋아. 나는 두 아이를 향해 힘차게 고개를 끄덕인다.